아, 이거 노루예요? 내가 잘못한 거니까 견적 나오면 연락 주쇼. 5월 삼거리에서 접촉사고. 저놈은 살인자다.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센터 센터장입니다. 지난 시간 연쇄살인마 병수는 17년 전 차량 전복 사고를 당해 가까운 기억부터 서서히 사라지는 치매에 걸렸습니다. 살인을 멈춘 지 17년 만에 다시 벌어지는 연쇄살인. 병수는 기억을 잃은 본인을 스스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살인자의 기억법, 숨겨진 의도와 비하인드 스토리 2탄입니다. 1탄은 오른쪽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 계속 주민 해볼까요? 언제나 줌센의 영상은 영화를 먼저 보고 나서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지만 마지막 살인을 했던 그날 시체를 대숲에 묻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는데 카스턴트 국내 탑티어 권기덕 무술감독이 직접 운전하고 타고 있는 채로 굴렀습니다. 제 기억엔 영화 우린 액션 배우다의 주연 배우로 남아있는데요. 학창시절 자동차 정비를 배운 그였지만 피나는 연습 끝에 자동차 뒤집기의 달인이 되었다고 하죠. 영화 아수라에서도 기가 막힌 카 스턴트를 보여줬고, 영화 악녀의 오토바이 추격신은 존윅3 파라벨룸에서 오마주할 정도로 명장면이 됐습니다. 그 사고로 내 머리에 문제가 생겼던 게 분명했다. 사고가 난 장면은 누가 봐도 젊은 시절의 병수인데, 집으로 돌아온 병수는 현재의 모습인 건 병수의 기억, 추론, 환상, 의혹들이 전부 혼합되어 뒤죽박죽된 머릿속을 표현했습니다. 병수는 퇴행성 치매가 아닌 혈관성 치매입니다. 사고로 인해 발생한 혈관성 치매는 가장 가까운 기억부터 먼 기억순으로 선명해졌다 사라지게 합니다. 병수가 가장 먼저 잃어버린 살인의 추억, 마지막으로 죽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경련이 시작되면 기억들이 사라진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안개 속에서 일어난 접촉사고. 트렁크에 피가. 감독이 소설을 읽고 영화를 만들기로 결정한 씬이라고 합니다. 살인자가 살인자를 만나면 서로 알아본다는 내용이죠. 감독 역시 이 장면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했다고 하는데요. 아, 이거 노루예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연락처 하나 교환합시다. 대사와 대사 사이의 여백과 대사 톤은 감독이 의도했으나 서로 알아보는 눈빛은 온전히 배우들에게 기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곳은 군산 비흥도 삼거리에서 촬영했습니다만 강화도 애월읍이라는 가상의 도시로 만들어 관광 안내도와 이정표까지 세웠습니다. 하지만 화면에는 안개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특효팀이 안개를 만들어 깔아놓고 촬영한 후 CG로 안개를 더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김남길 배우는 설경구 배우와는 반대로 무려 14kg이나 찌웠습니다. 살이 잘 찌지 않는 체질이라 그것도 나름 고생이었다고 하는데요. 저놈은 살인자다. 경구 형님 앞에서 계속 뭘 먹어야 하는 게 미안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고기 맛이 어떠십니까? 이 맛이지 한우가. 강철중 공공의 적 1-1에서도 증량을 심하게 했다고 했었는데 경구 형님만 만나면 살을 찌워야 됐네요. 이 형이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오리다. 내가 놈을 알아본 것처럼 놈도 나를 알아봤을까? 트렁크의 피가 사람의 피임을 확인한 병수는 바로 경찰서에 익명으로 신고합니다만 네 차 트렁크에 시체를 싣고 다니는 걸 누가 봤대? 그는 강화경찰서 정보과 소속 순경이었습니다. 원작 소설은 박주태였는데 이름을 민태주로 바꿨네요. 감독판에는 형사들이 주부 도박단을 덮칠 때 옆에서 구경하던 태주가 잠시 같이 하실까요? 포장이랑 안면도 분명히 싫었잖아. 덩치를 목 졸라 죽이고 여자의 안면을 강타해 죽여버리는 장면이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살인마가 된 이유를 바로 밝히죠. 경찰이었던 태주 아버지의 가정폭력이 민태주를 소시오패스 살인마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감독은 태주를 환경적 요인으로 성격 장애를 가지게 된 소시오패스로 설정했습니다. 이에 반해 병수는 타고난 사이코패스로 설정했죠. 살인자로 태어났으니까. 궁극적으로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의 대결을 그렸다고 하네요.
민순경 어제 퇴근하고 어디 있었냐? 왼쪽에 계신 분은 감독의 친동생 원풍현 배우입니다. 스턴트 배우와 무술 감독 출신인 형과 함께 무술팀도 하고 영화제에 단편 출품도 하는 등 영화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부녀자 연쇄 살인범이 너야 임마. 그거 노른데. 감독판인 새로운 기억에서는 이미 살인자임을 밝혔으니 대사 없이 씩 웃는 장면만 사용했습니다. 휴대폰을 같이 구워버렸네요. 이 역시 긴장을 완화시켜주는 가벼운 농담으로 설정한 컷이죠. 사람 시체가 아니라 노루였어요. 별일 아니니까 그냥 잊어버리세요. 일반판에서는 이제부터 민태주가 진짜 살인범인지 아니면 이 역시 병수의 망상인지 관객을 헷갈리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최근에 일어난 2건의 살인 모두 동일한 수법. 만약 나라면 살인마의 촉으로 시신이 있을 만한 저수지를 향합니다. 이곳에서 발견한 여성의 시신은 더미가 아닌 진짜 사람입니다. 날씨도 추운데 배우분이 직접 물속에 들어가 있었다고 하네요. 병수는 바로 언론에 제보하고 민순경 접촉사고 난 데가 이 근처라고 하지 않았냐? 태주가 시신을 유기하는 곳은 장흥 신촌 저수지에서 촬영했습니다. 덮으신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네. 감독판에는 다른 경찰들이 신고자가 사고 내놓고 태주에게 덮어 씌운 것일 수도 있다는 대화가 추가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은희를 보다 갑자기 떠오른 과거. 설경구 배우는 한번 시작하면 배역에 완전히 빠지는 연기로 유명한데요. 너무 몰입해서 목을 조르다 보니 최국희 배우가 순간 잠깐 기절했다고 하네요. 감독과 배우는 너무 놀라 촬영을 중지했는데요.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김남길 배우는 본인이 곧 싸워야 할 상대가 경구 형인 게 너무 무서웠다고 합니다. 만약 차 사고가 나의 망상이라면, 만약 그 살인이 내가 저지른 살인이라면. 치매에 걸린 본인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병수. 이 음식들은 잘 보이진 않지만 모두 치매에 좋다는 식단을 토대로 만든 밥상입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는 효녀 은희를 표현했죠. 원작 소설에서 은희는 농대를 졸업하고 연구원이 되는데 감독은 설정을 살짝 바꿨습니다. 머리는 계속 자라니 굶을 일은 없을 것이라며 미용사가 되는 꿈을 가지고 있었으나 아빠가 원하는 대로 꿈을 버리고 은행원이 됐다는 설정으로 말이죠. 그런데 누가 봐도 소질은 없어 보이죠. 이게 내 스타일 아니야 이거. 설경구 배우의 애드리브입니다. 딸과의 알콩달콩한 장면들은 감독판에서 다 삭제됐습니다. 그리고 태주가 공소시효 지난 연쇄살인 사건을 보는 장면이 추가됐죠. 예전에 발견된 피해자들도 전부 목이 졸려 죽었네요. 수녀가 된 누나가 있는 수녀원을 찾은 병수. 그냥 아무것도 없는 빈터에 문만 만들어 촬영했습니다. 나 치매래. 나 벌 받는 건가? 소설에서는 동생인데 누나로 바꿨다고 합니다. 내면이 고통스러운 병수에게 위로가 되는 존재로 만들고 싶었다고 하네요. 니체가 말했습니다. 악마도 지옥도 없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당신의 영혼이 당신의 육체보다 더 빨리 죽을 테니까. 이 대사는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지 못하는 병수의 마지막을 암시하는 복선입니다. 당신 누구요? 연주를 내려놓고 가는 이 들판과 얼마 전에 접촉사고 났었거든요. 치매기 있다고. 은희와 태주가 데이트를 하는 곳 모두 군산에서 촬영했습니다. 안 소장과 짜장면에 맥주 한 잔. 감독판에는 이 장면 전에 안 소장이 경찰대 학생들을 데려와 장기 미제 사건에 대해 조사하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걸 왜 수의사에게 물어보는 걸까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내가 살인자야? 담배가게 해실 웃던 그 처녀 있잖아. 소설에 잠깐 나오는 담배가게 아가씨 장면에 살을 더 붙이고 안 소장의 감정을 입혀 비중을 키웠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로 못 봤지. 안 소장이 성냥을 물고 있는 이유는 17년 전 담배가게 아가씨를 죽인 범인을 잡으면 피우려고 그때 산 담배를 아직도 가지고 다니며 생긴 습관이었습니다. 최근에 부녀자 살인 사건도 예전에 그놈 짓이 아닐까? 설마. 감독판 새로운 기억에는 병수가 묘하게 살짝 웃는 느낌으로 말합니다. 난 그놈이었으면 좋겠는데. 안 소장의 병수를 의심하는 듯한 눈빛으로 하는 대사도 추가됐죠. 그래서 그때 그 담백하게 아가씨는 결국 누가 죽였다는 거죠? 일반판에서는 고등학생 민태주의 첫 살인이었다는 설정이라고 합니다. 은희한테 남자친구가 생겼다. 민태주.
녹음했던 내용을 듣고 나서야 생각난 민태주에 대한 기억. 내 딸이 위험하다. 극장이야. 이따 전화할게. 이곳은 35년 전에 지어진 단일 상영관 극장, 광주극장입니다. 레트로 감성 충만한 이곳은 현재 독립예술영화 전용관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하네요. 딸내미 찾으러 왔다가 마블리 영화에 빠져버린 병수. 굿바이 싱글이네요. 병수가 먹고 있는 팝콘의 주인은 미술팀 스텝이라고 합니다. 그는 남들과 감정을 표현하는 반응이 조금 느릴 뿐입니다. 난 왜 여기서 울고 있나? 파출소에서 놀고 있는 강아지는 야, 그 강아지 뭐냐? 어르신이 주셨답니다. 3개월 전 정신을 잃고 파출소에 왔을 때 데려온 강아지가 컸다는 설정입니다. 대주 어떻게 만난 거야? 혜주 씨는 아빠가 살인범인 줄 알았대. 이쯤 되면 관객들도 헷갈리기 시작하죠.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혜주 씨 말처럼 아빠 이상한 사람 아니잖아. 말은 그렇게 하지만 은희도 아빠를 의심하고 있는 것 같죠? 내가 놈을 알아봤듯이 놈도 나를 알아본 거다. 일반판에서는 의도적으로 병수가 다시 살인을 시작했으나 기억을 못하고 있는 걸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감독판인 새로운 기억편에서는 관객이 이미 태주가 사람을 죽이는 걸 봤으니 태주가 범인인 걸로 확신하고 있겠네요. 자, 숨막히는 미스터리, 스릴러, 살인자의 기억법, 비하인드 스토리 2탄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는 감독판에만 추가된 김남길 배우의 나체, 뒤태, 경구형, 양주병으로 세대나 맞아야 했던 사연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종 모양 클릭으로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주민센터와 좀 더 가까워집니다. 부디 조.9R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